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문제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해서 문제 1번에서는 역시 3개의 제시문을 비교하는 전형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제 2번에서는 각각의 주어진 관점으로 도표를 다면 해석하는 연대 논술 문제의 고전적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제시문의 비교와 다면 해석이 연대 문제의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수험생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정원 논술 채널의 기본적인 논지 해설은 10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 늘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문제를 고민해서 답을 쓰지 않은 학생은 거의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답만 얘기하고 넘어가는지 의아스러울 것이고 실제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 2시간이나 3시간에 걸쳐서 이 답안지를 써본 학생이라면 잡소리를 다 제거하고 논지의 키워드와 그리고 답안의 서술 방향 예시 답안을 공개한 이 채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문항의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역시 간단하게 비교하라 이런 요구만 하고 있는 만큼 연대 문제의 비교에서 어떠한 주의점을 가져야 하는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될 것인데, 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채점 기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문제 1번에 대해서 상중하 이렇게만 밝히고 있는 만큼 나머지 자료들은 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문제가 쉬워서 누구나 다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3가지 제시문의 핵심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도 역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헛소리 쓰지 마시고 평화에 대한 상이한 관점의 차이를 읽어내고 이 부분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관점을 잡아서 평화에 대해 서술하라, 줄줄이 각자의 제시문을 그대로 요약하지 말고 관점에 따라 체계화하라, 그리고 제시문 가와나 나다가 짝을 이루어 비교한 경우 상을 준다, 이렇게 채점 기준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것은 제시문과 잘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가나에는 바로 전쟁에 관한 이러한 공통분모가, 나다에서는 물질에 대한 그런 공통분모가 주된 요소인 만큼 전쟁과 물질이라는 관점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문제 1번에 대해서는 먼저 공통분모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뭐가 달라서 정의 혹은 전제 조건이 달라지면서 각각의 제시문은 전쟁과 물질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이 관점이 될 것이고, 이 역할에 대해서 상이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것이 문제 1번에 있어서 바로 서술의 기준점으로 두어야 할 것이고, 이 같은 기준점에 따라서 각각의 제시문의 핵심 논제를 정리하게 된다면, 제시문 가에서는 평화의 정의를 전쟁 상태의 중단과 백성의 안정적인 삶에 두는 만큼 역시 중심 인물인 최명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헌은 이와 대비된다, 짧게 처리를 했습니다. 둘을 균등하게 모두 소개하기에는 답안지가 난삽해져서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은 역시 중심 인물을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명길은 전쟁 상태의 중단과 백성의 안정적인 삶을 평화 상태로 보고 있는데, 따라서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 수단이라고 파악한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협상을 통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평화 상태를 실현할 수 있고, 이때 물질의 가치는 전쟁 억제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된다, 이렇게 최명길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이 가히 핵심적인 전쟁과 물질에 대한 서술이라면, 제시문 나에서는 가와 달리
전쟁 상태의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영원한 종식을 바로 평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나아가서 이 종식의 대상인 만큼 민주적 공화제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이를 위해 상업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와 함께 물질이라는 것은 전쟁 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인 평화 실현의 수단이다. 따라서 물질이 최종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방안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물질에 대한 시각도 달라진다. 이렇게 전쟁과 물질의 개념을 가지고 가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특히 전쟁을 가는 어떻게 본다? 선택적 수단이라고 본다면 평화를 위해서 나는 전쟁은 영원히 종식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러한 차이점 서술 있어야 할 것이고, 일단 재심은 다는 나와 달리 바로 물질이 평화 실현의 수단이라고 파악하지 않는다. 그는 평화라는 것은 탐욕의 종식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질은 탐욕의 원천으로 평화의 적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전쟁은 탐욕의 종식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이고 내적 가치와 도덕이 이것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다이 핵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기준점 바로 이를 토대로 해서 개별적인 관점, 물질 그리고 전쟁이 각각의 제시문에서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라는 이러한 교통정리의 중심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제시문을 정렬하는 그런 서술을 하셔야 될 것이고, 대학 측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정의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제시문을 독해하면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기준은 사실 이 대학에서 준 것도 아닙니다. 저희 학원에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고, 아마 학원마다 각각 서로 다른 답안들을 제출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수험생들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 대한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이러한 개괄적인 도표를 두고 이 도표를 가나다의 주장을 근거로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다면 사고를 요구하는 연대 논술고사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도표의 개괄적인 설명은 짧게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A국은 B국에 비해 2배가량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민주주의 성숙도는 낮은 편이다. 그리고 물질주의에 대한 A국의 인식도 B국보다 2배가량 높은 편인데 지수는 B국의 절반 수준으로 웃돌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한두 문장 간추리면 될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면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제시문 가와 그리고 나와 다의 입장 각각에서 주어진 도표의 상황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설명하되 주어진 관점을 반드시 수용하거나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의 입장에서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라. 그리고 단순 연결을 피하고 종합적 해석을 하거라. 이런 요구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단순 연결의 전형적인 경우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답안을 시키게 된다면 이 가는 뭐다? 전쟁이다. 따라서 첫 번째 국방비와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것이고, 두 번째 제시문 나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성숙도와 연결이 될 것이고, 제시문 다는 뭐가 되니까 물질이니까 세 번째 물질주의만 연결한다. 이런 식의 단순한 단세포형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그 정도는 아마 초등학생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연대가 밝히고 있는 키워드 하나를 보게 된다면 다면적 사고를 요구한다. 그리고 앞에는 뭐 하나만 한 얘기고, 채점 상입니다. 가나다 각각에 드러난 논지와 라에 드러난 변수를 연결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뿐 아니라 종합적 설명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연결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설명을 하라. 이것이 연대의 요구고, 그렇다면 어떻게 종합 설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게 된다면, 일단 최명길의 입장에서는 이 A국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좋다. 하지만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백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역시 그런 맥락에서 국방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비국가보다 평화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김상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국가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그리고 통합된 지도체계를 위해서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은 것 또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는데, 명분보다는 물질이라는 실리에만 집착하면서 평화지수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표를 잘 보게 된다면 평화지수에 각각의 항목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가중치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막말로 얘기하면은 우겨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재심은 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나라는 물질주의에 대한, 즉 A 국가는 물질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평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민주주의 성숙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이고, 문제를 어디에서? 국방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 때문에 B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러한 평화지수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할 것이고, 재심은 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 웃기지 마라. 바로 그것은 틀린 해석이다. 비국가를 보게 된다면은 물질주의를 부정하면서 이러한 나라들은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성숙도를 이루게 될 것이고, 결국 국방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종합적으로 어떻게 된다? 평화지수가 높아지는 것인데, A국가의 경우 국방에 의존하고 그리고 물질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나아가서 비민주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바로 비국가에 뒤처지는 평화지수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각각 나름의 해석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연대에서 요구하는 다면 해석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재심문은 평화에 대한 정의나 전제 조건이 달라지면서 이를 실현하는 주된 수단인 전쟁과 물질의 가치에 대한 무게중심도 변하고 있다. 평화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방법론에서 관점의 차이를 노출하는 것이다. 재심은 가에서 최명길에게 평화는 일단 전쟁 상태의 중단과 백성의 안정적인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의 유보를 통해서라도 당장 실현해야 되는 가치로 정의된다. 결국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일시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라도 수용함으로써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성결 문제가 된다. 전쟁은 백성의 생명과 그 사이 물질적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원초적인 수단이다. 이때 물질적 요소, 즉 국가의 내실은 장기적으로 상대의 힘에 맞서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질보다는 명분을 중시하고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평화도 없다는 김상헌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에 비해 재심은 나에서는 가와 달리 평화는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적 공화제를 토대로 사회 구성원들은 전쟁을 막는 합리적 선택을 해나가는 주체로 설정된다. 전쟁이 배제된 영구적 평화는 물질적 풍요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역과 상업주의가 장려된다. 물질적 부는 파괴적인 전쟁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각국은 부의 유지를 위해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가와 달리 전쟁보다는 물질이 궁극적인 평화의 실현수단이 된다. 재심은 다는 나와 달리 평화는 물질의 가치를 최대한 배제할 때 실현된다는 시각이다. 평화는 곧바로 탐욕의 종식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의 여부는 평화를 고려하는 본질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여야 하고, 이때 비로소 갈등이나 전쟁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물질적 탐욕은 끝이 없는 만큼 이를 배제하는 방법이 근본적이라고 진단한다. 결국 평화는 추상적인 내면 가치에 의해서 달성되는 결과물로 물질을 중시하는 나와 상반된다. 전체 천자분량입니다. 문제 2번의 답안입니다. 재심 라에서 A국은 B국에 비해 2배가량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성숙도는 낮은 편이다. 또 물질주의에 대한 A국의 인식도 B국보다 2배가량 높은 편이지만 평화지수는 B국의 절반 수준을 다소 웃돌고 있다. 재심은 가의 입장에서 볼 때 A국의 지나친 국방비 지출과 낮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물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지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최명길은 전쟁이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인 국방비는 평화의 본질적 요소로 보지 않고 있다. 전쟁을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 백성의 삶을 생각하는 민주적인 정신이 평화지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명분을 중시하는 김상은의 입장에서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평화지수를 끌어내렸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신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A국의 물질주의는 평화지수에 기여하지만 지나치게 국방이라는 전쟁 억제 수단에 집착하고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아 결국 B국보다 낮은 평화지수에 머물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은 나라는 전쟁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이 때문에 국방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면서 그 나라의 물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 더 큰 평화실현의 장애물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고 국방비 지출이 낮은 B국의 경우 물질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전환된다면 더 높은 평화지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재심은 다의 입장에서 B국은 무엇보다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이것이 평화지수를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아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국방비 지출도 줄고 상호 배려하는 민주주의 성숙도도 함께 높아지면서 평화지수를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A국은 지나친 물질주의와 비민주성 그리고 국방비라는 현실적 무력수단에만 집착하면서 평화지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 2번의 답안 역시 천자불량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문제 2번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다면 해석의 그런 방법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대 논술고사 이름 자체가 다면사고 논술고사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을 하나의 사안, 즉 도표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각각의 관점 Y1, Y2, Y3를 적용해서 해석하는 능력, 사고의 탄력성을 시험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연세대 과거 기출 문제와 그리고 각각의 연도마다 탑재되어 있는 연세대 유형 정리를 듣고 공부하시게 된다면 이 다면사고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시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